오늘 심지어 180만원도 돌파하지 못하고 179만원에서 꼴이 달고 확 밀렸습니다. 그게 누군가는 뭐 엔캐리 때문이다, 그래서 키옥시아도 밀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안녕하세요, 훈쌤. 네, 안녕하세요. 네, 훈훈한 경제학교 촬영인데 오늘은 안에서 촬영하시네요. 제가 원래 휴가 기간이어서 사실 촬영을 안 할까 하다가 또 오늘 코스피가 무려 장중 5%나 변동성이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장 초반에 7,200 돌파했었다가 결국 마감엔 하락으로 전환했잖아요. 오후 들어서 종가 6,800선에서 끝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미 2주 전에 8월 5일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박스권 얘기했었잖아요. 150만원대에서 183만원대까지의 박스권을 한동안 이루다가 호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 돌파가 있을, 딱 그거대로 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지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수는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6,000에서 상단 7,500포인트 얘기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 전체 6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지수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오늘 5% 이상의 변동성이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당연히 그 원인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갭상승 시작해서 밀렸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과 우리 어저께 광복절 휴장이었지만 월요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나 샌디스크나 또 일본 증시의 키옥시아나 이런 애들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매매방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미 없다, 의미 없고 결국에는 그 박스권대로 움직일 거다, 그리고 밀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8월 5일에 정확하게 얘기했었던 박스권대로 SK하이닉스의 하단을 150만원 그리고 상단을 183만원 했잖아요. 그래서 150만원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더 사고 183만원 위로 갈수록 팔아야 된다고 박스권 매매를 말씀드렸었는데,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150만원대로 떨어질수록 매수 물량을 늘리고 180만원대로 갈수록 매수 물량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박스권 매매, 오늘 심지어 180만원도 돌파하지 못하고 179만원에서 꼴이 달고 확 밀렸습니다. 물론 뭐 그게 누군가는 뭐 엔캐리 때문이다, 그래서 키옥시아도 밀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매물대 때문에 밀린 것 뿐이지 그 정도로 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로 우리나라의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됐잖아요. 미국의 실적 시즌은 종료가 됐고 모멘텀이 당분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악재라고 보고 있고, 제가 2달 전부터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항상 강조드렸던 게 금리 인하 인상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개별 종목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뭐 상방의 변동성 정도를 나타낼 뿐이지 결국엔 금리 인상되면 끝장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 또 노이즈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들은 단지 핑계일 뿐이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의 엄청난 급등을 이뤘었던 수급들을 지금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그게 가장 지수가 밀리는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 그리고 180 이 박스권은 계속 갈 거예요. 한동안 8월 전망할 때 간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9월달 다시 시적 시즌 9월 중순에 시작하게 되면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나오거나 뭔가 굉장한 호재가 발생해야지만 되는 거지, 지금 막 금리 인상할지도 모르는, 오히려 금리를 계속 동결하다 보니까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채권 금리가 거의 역대 최고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산적하는 가운데 뭐 실적 시즌이든지 대규모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없는데 겨우 주말에 300조짜리 주주 환원 정책 나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분명히 그 주말 동안 나오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뚫지 못한다라고 아침에 장초에 표현을 했고, 그거대로 그대로 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주식아티스트 방송을 통해서는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폭락일 때 여러 번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자세하게 알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웠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1% 이번에도 100pp 올린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1%나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본의 채권 금리가 1%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일본의 금리가 약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돈이 흩어져 있었어요. 특히나 뭐 미국 채권에 많이 들어가 있었겠죠, 돈이. 또 우리나라 증시에도 돈이 들어가 있었겠고 우리나라 채권에도 분산 투자를 했을 텐데, 일본 채권 금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굳이 다른 나라에다가 돈을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캐리,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게 되면 그 채권들이 말 그대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폭락이 나오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일정 부분 투자된 일본의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다시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다시 그런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채권의 금리,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결국엔 미국의 국채 금리도 현재 오르고 있고 일본의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고, 그런 매크로
매크로적인 영향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본의 엔케리 청사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금세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 시장 악재 자체는 뭐 기억하고 있는 거는 좋지만 결국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살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수급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저도 수제재차 다 말하잖아요. 수급, 재무제표, 재료 차트 다 얘기하지만 이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다 반영됐잖아요. 누가 실적인지 누가 몰라요. 이미 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되고 결국엔 재료, 주주환원 정책 가지고도 안 되고 결국엔 남은 거는 수급과 차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과 차트에 따른 매매를 해야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럼 어떤 종목을 고르면 좋을까요? 제가 매수매도방에도 오늘 아침에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가 있는데, 저는 사실 훈훈한 경제학교에서는 종목을 추천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제가 고르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종목 추천은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 주로 올리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 수급 차트를 보시면은 수급이 지난주에만 양매수가 4번이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4거래일 동안이나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 6거래일 사이에 4거래일이나 샀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 기업이 저평가됐거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과 같이 주가가 지수가 5%나 밀린 날에도 심지어 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 기업이 뭐 재무제표라든지 또는 재료라든지 뭐 차트라든지 뭔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급이 받쳐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최근에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제재차잖아요. 재무제표에선 항상 보는 거는 3년 연속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인지, 최소한의 기준이죠. 그건 거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코스닥 기업보단 코스피가 우선이고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대형주는 쉽게 말해서 한 10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형주는 1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10조 이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조건에 포함을 하고요. 세 번째로 재료는, 한미반도체는 지금 미국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그런 호재가 2주 전 정도에 발생을 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주말 동안에 나왔던 소식이 한국의 인천에 공장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증설한다는, 지금까지 한미반도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그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는 재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주말 동안에 나오면서 오늘도 장중한 때는 약 5% 정도, 종가 기준으로도 거의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재료성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로 봤을 때도 한미반도체는 급락한 이후에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동평균선은 어느 정도 수렴을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나 이렇게 제가 매매방에서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이동평균선의 수렴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여전히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가격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다 몰려서 결국에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정하기 전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몰려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호재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는 얘기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끝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적이나 또는 시장의 호재 같은 것들만, 재료만 좀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정배열로 갈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차트 강의에서도 항상 정배열 초입 또는 골든크로스 종목 또는 최소한 이동평균선 수렴 중인 횡보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수급은 양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 2주 동안 한 4번 이상의 수급이 들어오는,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적주 조건인 3년 연속 매출액, 영업이익 상승, 그건 최소 조건이고, 세 번째로 재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SK텔레콤도 여러 번 추천드렸었던 이유가, 엔스로픽이 AI 기업 중에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기업이라니까요. 근데 엔스로픽의 국내 상장사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게 SK텔레콤이기 때문에 저 SK텔레콤을 추천했던 거고, 그렇게 재료성이 있어야 된다. 뭔가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믿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재료처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차트를 봤을 때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토막 난 게 맞아요. 하지만 반토막을 난 이후에도 빠르게 반등을 하든지 어쨌든 횡보를 하든지 해서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들의 저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 적절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는,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단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코스피 실적주 대형주 중심으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훈훈한 경제학고 다음 주에는 또 정상적인 촬영을 할 거고요. 저도 이제 휴가 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